요즘 과일은 어떤 걸 드시고 계신가요? 올해는 너무 더워서 채소도 과일도 많이 비쌉니다. 여름 과일을 대표하는 수박도 한 통에 몇만 원씩 하더군요. 우리는 건강을 위해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사를 지을 때 과일과 채소에 사용하는 농약이 큰 걱정입니다. 요즘 농사는 농약을 안 뿌리면 병충해로 다 망가지고 남는 게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농약을 어떻게 제거하고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특히 씻기 힘든 과일이나 채소는 이것을 뿌리기만 해도 잔류 농약 싹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조여사 전성시대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먹거리 중에는 제일 많이 먹는 게 채소와 과일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비싸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농약 쳤다고 안 먹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잔류 농약이 걱정되는 과일이나 채소에 남아있는 농약을 어떻게 제거하고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씻어야 농약이 잘 제거되고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누구나 채소나 과일을 씻으면서도 늘 궁금한 게 있죠. 채소나 과일을 어떻게 얼만큼 씻어야 영양이 손실되지 않으면서 농약은 잘 제거될 수 있을까요? 씻으면서도 농약이 씻긴 건지 남아있는 건지 늘 찝찝합니다. 잔류 농약 걱정되는 과일이나 채소는 씻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는 다 농약을 사용합니다. 제가 전에 깻잎에 대한 방송을 했는데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깻잎은 병충해가 없어서 농약 안 친다. 농사도 안 지어봤으면서 알지도 못하고 그딴 소리 떠들지 말아라.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깻잎에도 농약을 칩니다. 요즘 직접 깻잎 농사 하시는 분이 그러더군요. 요즘은 농약 안 치면 건질 게 없다고 하더군요. 며칠 전 뉴스에서도 깻잎에서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서 폐기했다고 나오더군요. 식약처는 잔류 농약 허용 기준치를 만들어 놓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을 치니까 잔류 농약 허용 기준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집에서 조금씩 텃밭에 키워 먹는 깻잎이나 들기름만 먹으려는 들깨 농사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저도 옛날 강원도에 살 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집에서 들기름만 먹으려는 들깨 농사는 농약 안 쳐도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들깨에도 농약을 절대 안 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양의 농약은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을까요? 농약이라는 건 몸에 들어가서 좋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물에 농약을 뿌리면 잎이나 줄기, 과일에 부착되고 일부는 흡수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과일과 채소 표면에 달라붙어 있다가 공기 중의 산소나 수분, 햇빛에 의해 분해되기도 하고 식물 체내의 효소에 의해 분해되면서 감소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잔류하는 농약이 있기 때문에 허용 기준치라는 걸 만들어 놓았다는 거지요. 식약처는 잔류 농약은 물로만 잘 세척해도 대부분 제거된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남아있는 잔류 농약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몸속에서 분해되고 배설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불안하고 찝찝합니다. 왜냐? 농약의 무서운 독성을 알기 때문이지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어떤 집은 부부싸움 끝에 농약을 마시고 세상 뜨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농약 먹으면 살리지 못한다 할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농작물에 뿌릴 때 아무리 희석해서 사용해도 농약의 독성은 무서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신경이 쓰이고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방법은 무엇일까요? 식약처에서 발표한 잔류 농약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그릇에 물을 받아서 여러 번 씻는 게 흐르는 물에 씻는 것보다 농약이 훨씬 더 잘 제거된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맹물로만 씻는 건 왠지 찝찝하고 껄쩍지근합니다. 무엇인가 첨가해서 씻어야 깨끗하게 잘 제거될 거라는 기분이 듭니다. 특히 요즘 제철인 포도는 씻을 때마다 찝찝하고 불안합니다. 포도 먹을 때 남아있던 농약을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기분까지 듭니다. 씻을 때 뽀득뽀득 문질러 씻을 수도 없고 촘촘히 박힌 포도알 사이는 도저히 시원하게 씻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포도 깨끗하게 씻는 방법 있습니다.
그건 뭐냐? 포도알 사이사이로 들어갔을 농약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밀가루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선 씻기 전에 포도송이에 상하거나 터진 포도알은 다 골라내고 가위로 포도송이를 여러 송이로 소분해 줍니다. 포도송이를 잘라서 나누면 포도송이 사이에 들어있는 농약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더 쉬워집니다. 여기에 밀가루를 솔솔 뿌려서 물에 5분 정도 담가 놓았다가 살살 흔들어 씻으면 농약 제거도 잘 되지만 찌꺼기가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5분 정도 담갔다 잘 흔들어 씻으면 이물질과 잔류 농약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식약처가 말하는 채소와 과일의 잔류 농약은 그냥 깨끗한 물로만 씻어도 농약이 제거된다고 했는데요. 농약 중에는 생육을 촉진하고 억제하는 약재를 농작물에 치기도 합니다. 이때 흘러내리지 않고 잘 들러붙게 하는 약재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냐? 농작물에 농약을 칠 때 다 흘러내리면 병충해 방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끗이 씻어내고 먹어야 됩니다. 잔류 농약 제거는 농작물 종류에 따라 다 다르게 씻어야 됩니다. 사과는 꼭지 쪽에 농약이 남아있어서 꼭지를 신경 써서 씻어야 하고, 딸기에는 곰팡이 방지제를 뿌리기 때문에 물에 1분쯤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빠르게 씻고, 딸기 꼭지도 농약이 많이 남게 되니 꼭지 부분은 칼로 잘라버리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이는 스펀지로 문질러 씻고 나서 굵은 소금으로 다시 문지르고 물에 씻는 게 좋습니다. 양배추도 농약을 많이 친다고 하는데요. 양배추는 겉잎이 영양소가 많지만 농약 때문에 두세 장 떼어내고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 놓았다가 씻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파는 뿌리보다는 잎에 잔류 농약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겉껍질은 반드시 벗기고 잎도 많이 잘라버리고 받아놓은 물에 여러 번 씻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풋고추도 흐르는 물보다는 받아놓은 물에 담가서 씻는 게 농약 제거가 잘 됩니다. 상추나 채소도 받아놓은 물에 베이킹소다를 풀고 씻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그냥 맹물에 씻는 게 불안해서 식초물에 긴 시간 담가 놓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식초물에 오래 담그면 채소나 과일의 영양소가 손실될 수도 있으니 긴 시간 담가 놓는 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씻기 불편한 과일과 채소는 밀가루나 베이킹소다를 뿌려서 씻으면 잔류 농약과 불순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